네, 방금 소개받은 충남연구원의 박경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농특위가 새 정부 들어서 첫 토론회라고 들었는데요. 아무튼 이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제목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인데요. 프린트에는 농어촌 주민수당 이렇게 나왔을 텐데요. 저는 기본소득 입장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해서 앞부분을 많이 줄여달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앞부분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진 몇 장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농촌의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2014년부터 저희 연구원에 충남 기본소득 연구회를 만들어서 농촌 기본소득의 도입 필요성을 주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개념조차 낯선 때였기 때문에 이걸 알리는 작업을 했는데요. 그때 캐치프레이즈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그 시작은 농촌 주민으로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예, 지금 생각해 보면 잘했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런데 농촌 기본소득을 하려면 처음부터 하기 어렵잖아요. 일단 개념도 모호하고 아직 안 알려졌고, 농촌이라는 개념 어디까지 잡을지도 불명하고 해서 저는 이제 농민부터 하자, 농민 기본소득 한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농촌 기본소득으로 넘어가자, 그런 전략을 제 나름대로 세웠습니다. 그때 많이 도움을 주신 분이 녹색평론의 김종철 선생님이시라는 분인데, 이분은 영문학자이자 생태학자인데 농민 기본소득, 농민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이렇게 이론적으로 사상적으로 많이 영감을 주셔서 저희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때 홍성에서 처음으로 농촌 기본소득에 관한 토론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농촌 기본소득 전에 농민 기본소득, 농민수당이죠. 농민수당이 시작된 게 여기 계신 이제 군수님들, 그다음에 부수님들, 공무원분들 계시는데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과정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됐죠. 사실 이때 농민수당을 시작하면서 농촌 기본소득, 농어촌 주민수당도 이렇게 그때 이렇게 공약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때 단양 군수님이 출마했을 때 이렇게 했는데요. 아마 그때는 주목을 받지 못했을 텐데 아마 이후에 아마 내년 선거 때는 아마 이 공약들이 전국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민 기본소득, 농민수당 이후에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됐잖아요. 지금은. 그리고 지금은 일반 농촌 지역에 있는 광역도 플러스 지금 광역시까지도 다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됐다, 이제 농촌 기본소득으로 넘어갈 때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이번 대선이 아니고 지난 대선부터 농촌 기본소득이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캐치프레이즈, 이 플랜카드를 보시면 이 망해가는, 이게 좀 과장됐지만 소멸해가는 농촌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농촌 기본소득 말고 대안이 있냐,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지역마다 농촌 기본소득, 농어촌 기본소득이 이렇게 각광을 받고 그게 대선 공약까지 됐고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실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기본소득 개념은 아마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소득 이론가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한 분을 소개하자고 한다면 이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의 기본소득을 다 설계하신 분입니다. 한 200년 전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혁명가적인 기질이 있으신데 영국 태생이지만 미국 가서 혁명을 하고 영국과 프랑스의 어떤 군주정을 반대하면서 인권과
독립을 주장하신 분인데 마지막으로 이분이 쓰신 책이 토지 분배의 정의라는 책을 썼습니다. 오늘날의 기본소득을 설계한 건데요. 이분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자산, 그러니까 물, 바람, 햇볕, 토지, 그 다음에 천연자원, 이것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원들에 대해서 소수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독점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혁명이 아니라 제도로서 이 분배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가장 공유부의 핵심인 토지에서 나오는 소득, 이 소득을 이렇게 모아서 시민기금을 만드는데 그 재원은 상속세를 재원으로 했습니다. 상속세를 왜 재원으로 했냐면 상속세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근로를 해서 번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로소득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상속세를 10%, 많게는 20%를 떼서 시민 배당을 기금을 만들어서 이것들에 대해서 노인, 청년, 그다음에 장애인 이런 복지기금으로 만들자고 하는 게 200년 전에 설계를 했던 겁니다. 그게 유럽의 복지의 모델이 됐습니다. 사실 완전한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유럽의 보편복지의 하나의 모델을 세우신 분이 이 분이고요. 이러한 모델이 지속적으로 발전해서 오늘날의 기본소득 운동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적으로 기본소득이 각 지자체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해외 사례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국가적으로 도입된 나라는 아직 없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도입된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도 알래스카에서는 석유자원을 나오는 재원을 가지고 주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농어촌의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지 아마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저는 우리 사회의 가장 문제점은 불평등과 양극화라고 생각됩니다. 불평등과 양극화가 여러 층위가 있죠. 지역 간 불평등, 남녀 간 불평등, 그다음에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불평등, 여러 가지 불평등의 차원이 있는데 우리가 농촌이 이렇게 소멸돼 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이 불평등의 차이인데 이 불평등이 지속된다면, 그러니까 계층 간의 불평등이 지속된다면 지속돼서 출산율이 거의 우리나라가 최하위가 되고 있듯이 이 지역 간의 불평등이 지속된다면 지역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농촌은 아시다시피 심하게 말하자면 도시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농업은 도시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 물가 유지하기 위해서 농산물 가격은 끊임없이 정부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고요. 농민들은 값싼 노동자로 도시로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농민들의 소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농촌 공간은 도시에 어떻게 보면 험한, 그다음에 위험한 발전소라든가 폐기물 그런 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은 도시를 위한 거의 식민지 상태로 전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지역의 인구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 도시, 그러니까 국가 균형 발전의 불균형 발전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을 꼽자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국가균형발전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국가균형발전 역시 도시 중심의 발전 전략을 세웠죠. 세종시와 그다음에 12개의 혁신도시를 통해서 개발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이렇게 적어 놨고요. 국가균형발전 법에도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을 해소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 실질적으로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노무현 정부 이후에 한 20년, 25년이 지나왔지만 오히려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초월하는, 그러니까 갈수록 더 이렇게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의 도시개발 위주로 개발하면 할수록 인구는 더 대도시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개발의 그 돈들이 다 도시로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농촌에 사람이 남지 않게 되고, 이러한 문제는 결국 농촌을 유지할 힘이 없게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가장 문제는 소득이 없다는 겁니다. 갈수록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는 갈수록 발생하게 되고, 소득이 없는 농촌 주민들은 결국은 농촌에서 고사되거나 아니면 도시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케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유럽은 다양한 직불제를 통해서 농촌에 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는 헌법에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아예 명시하고 그 농촌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직불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를 보니까 준산간지역, 산간지역 농가의 한 80%는 직불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직불제가 없으면 농촌에서 살아갈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유럽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농촌 농가의 직불제 구조는 아시다시피 이 직불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렇다고 해서 별다른 소득 재원들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농촌은 앞으로도 갈수록 고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농촌에 또 새로운 기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까 재생에너지 말씀도 하셨지만, 어떤 사물이 극단으로 가면 또 반전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기회 요소들을 찾아간다면 농촌에서도 분명히 희망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이제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농어촌 기본소득의 정의, 개념은 넘어가고요. 농어촌 기본소득 하면, 농어촌 주민수당 이렇게 하면, 그렇다면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 농촌 지역은 이제 보통 그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에는 이제 읍면을 보통 농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읍지역하고 면지역을 다 줄 것인가, 아니면 면지역을 먼저 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을 먼저 준다고 하는데, 인구 감소를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인지, 낙후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지금 연천군 청산면에서 농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군사보호지역이라서 사실 개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처럼 군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이러한 지역들도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충남도에서 이제 한번 시뮬레이션을 했는데요. 인구 감소, 최근 5년 동안 인구 감소를 했는데, 5년 동안 10%가 감소한 지역, 5%가 감소한 지역,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게 이제 하나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나오는 인구 감소 지역도 있지만 각자 지역에서 이렇게 해서 기준점을 좀 설정할 수 있을 텐데, 최근에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한 지역들을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보는, 시원 사업도 해보고 본 사업도 해보는 그런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급액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이번에 농림부에서 국정위에 15만 원 이렇게 보고는 했다는데, 저는 액수는 많지 않더라도 좀 보편적으로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농촌 지역에 농촌 주민당 100만 원을 주는 공약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액수는 정확하게 책정을 안 했지만 100만 원이든 아니면 월 15만 원이든 다 좋지만, 적은 액수라도 이렇게 많은 농촌 주민들이 대상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면서 확대해가는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급 방식은 넘어가겠고요. 재원입니다. 어제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제주도에서 농촌 기본소득을 하는데 재원을 충남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사실 재원을 생각하면 없으면
없다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또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국가균형발전 특별 예산도 있고요. 농어촌 발전 특별세, 지역 소멸 대응 기금도 있고요. 지금 새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국부펀드, 재생에너지 기금 등이 있고요. 국토부, 행안부, 농식품부, 해수부 이런 지역개발 예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부에 가지고 있는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할 수 있다. 이걸 다 활용하는 건 아니고요. 이 기금들의 일부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단체장 재량사업비, 각종 개발 예산,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수익기금, 신한은처럼 그런 기금들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넘어가고요. 사례를 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아시다시피 2021년도부터 농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하면서 청산면 인구 약 4,000명이 되는데요. 청산면 인구에 월 15만 원의 농촌 기본소득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 취임 후에 8일 만에 여기를 방문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도 들었는데 아무튼 시작할 때보다 지금 인구가 4% 늘었고 이렇게 소매점, 상점도 이렇게 많이 늘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안군을 비롯해서 전남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꼭 기본소득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기본소득의 개념에 입각한 주민 배당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여러 섬들에서 나오는 태양광 수익금을 주민들한테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최근 전남연구원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 이렇게 인구가 지급한 시기부터 인구가 증가하는, 이게 청년의 인구인데요. 청장년 인구인데 이렇게 증가하는 효과가 나왔고 신안군 전체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전라남도 전체적인 지금 현황인데요. 조례도 만들고 그다음에 협약도 하고 올해 작년 보궐선거인가요? 보궐선거에서 영광군, 곡성군에서도 공약을 해서 올해 지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마 이 과정이 저는 이제 농민수당을 각 광역 지자체에서 협약을 맺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앞으로 이제 농촌 기본소득도 광역 단위에서 협약을 통해서 머지않아서 실시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농촌 기본소득은 사실 인도에서 다 실험을 마쳤습니다. 세계적인 기본소득의 대가인 영국의 가이 스탠딩이라는 교수가 인도 농촌에 들어가서 9개 마을, 마을이 좀 큰데요. 9개 마을에 들어가서 대조군하고 합쳐서 이렇게 12개 마을을 실험을 했는데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다는 보고서를 제출을 해서 이게 이제 인도 농촌에서 굉장히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해외 사례가 있냐 물어보는 사람도 많은데요. 인도의 사례가 가장 이렇게 명확한 사례고요. 사실 인도 농촌이 가난하고 또 계급이 확실하잖아요. 여성들의 어떤 지위가 굉장히 낮고 하는데 이 기본소득을 줌으로 인해서 여성들의 또 농촌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상승되고 있고요. 이게 주면 술이나 도박으로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보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아무튼 농촌 기본소득은 이게 미지의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하게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어떤 시범 사업, 그다음에 사례를 보면 굉장한 효과를 나오고 있고 아마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득도 증대되고 있고요, 인구도 유입되고 있고요,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역 생태라든가 경관 보존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지막인데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이 있고요. 농림부의 공익직불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추진 주체. 아직 이제 뭐 확정되지 않았지만 뭐 농특위도 있고 농식품부도 있고 총리실도 있고 행안부,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에서 국가기본사회위원회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누가 관장해서 주도해서 할 것인지는 또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인매의원실과 용해인 의원 쪽에서 농촌 기본소득에 관한 입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입법도 조만간 뭐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논의 후에 제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재원 마련, 그다음에 거버넌스, 이게 이제 중앙 정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오히려 지방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남이나 전북 쪽에서도 지금 7개 군 단위에서 시범 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는 좀 에너지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아마 실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평가, 환류 체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평가를 해야 될 겁니다. 그 평가를 통해서 이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 정부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농민수당, 농민 기본소득하고 농촌 기본소득이 될 때 이 공익직불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제가 나름대로 구상을 해봤는데요. 저는 확실한 방법으로 농민들한테는 월 30만 원의 농민 기본소득이 주어져야 생존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농촌 기본소득은 얼마를 줘야 되냐?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한 30만 원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농민들은 60만 원이죠. 60만 원이고 농촌 주민들은 30만 원. 그다음에 전 국민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을 확대하더라도 농촌 주민과 농민들은 추가적으로 더 지급을 하고요. 그 추가 지급 위에서 공익직불 중에서 가산직불은 추가 지급을 더 하고 공익직불 중에서 기본형 직불은 농민 기본소득하고 통합해서 농민들한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저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복잡하고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속적으로 함께 논의를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